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며칠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한 달도 넘게 기침이 계속되시나요? 아니면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지치고 회복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시나요? 또 겨울만 되면 을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면역력 강화 음식 5가지와 함께 각각을 어떻게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지 실천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요. 메모 준비하시고 함께 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도 감기에 더 자주 걸리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변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아파트 관리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관리소 직원들이 모두 20대, 30대로 젊고 활기차서 24시간 완벽하게 아파트를 관리했어요. 수상한 사람이 오면 바로 알아보고 대처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직원들도 나이가 들었어요. 여전히 경험은 풍부하고 일도 잘하지만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대신 오랜 경험으로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변화와 비슷합니다. 그럼 그 관리소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과 영양을 공급해 드리면 어떨까요? 힘도 나고 정신도 맑아져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오늘 말씀드릴 면역력 강화 음식들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마늘입니다.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하시면서 마늘의 효능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에 유독 감기를 자주 앓으시면서 고민이 깊어지셨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씩 걸고 겨우 나았나 싶으면 또 걸리고요. 이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동네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언니, 요즘 마늘을 좀 진짜로 챙겨 드세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먹는데 확실히 감기 덜 걸려요. 김순자 할머니는 마늘이야 늘 먹지, 그런데 특별히 더 먹어야 하나? 하고 반신반의하셨어요. 마늘이 면역력에 왜 좋을까요? 마늘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마치 우리 몸속에서 경비원 역할을 해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쫓아내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마늘을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냄새도 부담스럽잖아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 점 때문에 망설이셨어요. 매일 마늘을 먹으라고? 그럼 사람들이 피하겠네? 하시면서요. 그런데 수영 동호회 친구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언니, 마늘을 꿀에 재워서 드세요. 그럼 냄새도 줄어들고 속도 안 쓰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까? 마늘 한쪽을 얇게 썰어서 꿀 한 숟가락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려요. 그럼 마늘의 매운 성분이 꿀과 만나서 부드러워져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걸 아침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드셨어요. 마늘을 보관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늘을 살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껍질이 바스러지거나 말랑한 것은 피하시고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해 겨울을 거의 감기 없이 넘기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효과가 있네? 하시면서 지금도 꾸준히 드신다고 해요. 이제는 마늘 꿀 절임 없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요. 김순자 할머니 말씀으로는 마늘 냄새도 생각만큼 심하지 않고
오히려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두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전에 회사 임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편이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아시거든요. 실제로 작은 상처가 생겨도 예전보다 잘 낫지 않고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기가 있곤 했어요. 참 이상해.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시면서 고민이 깊어지셨죠. 그러던 중 당뇨 환자 모임에서 만난 분이 양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박 형님, 양파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저도 양파 챙겨 먹고 나서 몸 컨디션이 많이 나아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양파야 늘 먹지.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보셨어요. 양파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해요. 몸속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치워주는 거죠. 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몸 곳곳을 잘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배운 방법은 이거예요. 매일 저녁 반찬으로 양파 볶음을 만드는 거예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는 거예요. 그럼 양파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나면서 갈색으로 변해요. 양파 볶음을 만들 때 작은 팁을 드리면 소금을 조금 넣고 볶으면 양파에서 물이 빨리 나와서 더 달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리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어져요. 처음에는 양파 볶음이 뭐 특별한가 하셨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변화를 느끼셨어요.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빨리 나았고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신 거예요. 아, 정말 음식이 약이구나 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양파 볶음을 드신다고 해요. 가끔 양파 볶음에 당근이나 피망을 함께 넣어서 색다른 맛을 내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손발이 차가운 편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더 심해져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겨울에는 감기를 자주 앓으셨죠. 왜 나만 이렇게 추울까? 하고 늘 고민이셨어요. 한방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추천받은 게 바로 생강이었어요.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게 해주죠. 의사들 말로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영희 할머니는 생강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생강이 너무 매워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엄마, 생강차로 드셔보세요. 생강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강 한 조각을 물 한 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꿀을 넣는 거예요. 생강차를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생강과 함께 대추 2개를 넣고 끓이면 단맛이 더해져서 드시기 편해져요. 또 계피 조각을 조금 넣으면 향이 더 좋아지고요.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비타민도 더 보충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잔 정도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변화를 느끼셨어요. 손발이 예전보다 따뜻해지고 겨울에도 감기를 덜 앓게 되신 거예요. 아이고, 진짜 몸이 달라지네 하시면서 지금도 매일 생강차를 드신다고 해요. 이영희 할머니는 계절에 따라 생강차 레시피를 바꾸신다고 해요. 여름에는 생강차를 차갑게 해서 얼음을 넣어 마시고 겨울에는 뜨겁게 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을 더 진하게 우려서 드신다고 해요. 다만 생강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다가 점차 늘려가세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네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70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 위주의 식단을 하셨어요. 야채는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고기가 더 든든하지. 하시면서 야채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때문인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야채도 좀 드셔야 해요. 특히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하셨어요. 브로콜리가 왜 면역력에 좋을까요? 브로콜리는 비타민의 보고예요. 특히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또 브로콜리에는 몸속 독소를 빼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최민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생으로 먹어보셨는데 질기고 맛이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요리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는 거예요. 3분 정도만 끓는 물에 데치면 연두색이 더 예뻐지고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무치면 고소한 맛이 나서 먹기 좋아져요. 두 번째 방법은 된장국에 넣는 거예요. 된장 맛이 브로콜리의 특이한 맛을 잡아줘서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계란말이에 넣는 거예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영양 흡수도 더 좋아져요. 최민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요리하니까 괜찮네 하시면서 이제는 브로콜리도 좋아하게 되셨다고 해요. 브로콜리를 고를 때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노랗게 변한 건 오래된 거니까 피하시고요. 브로콜리 요리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3분 정도만 데치세요. 그럼 아삭한 식감도 살리고 영양소도 보존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껍질만 벗기고 썰어서 함께 먹으면 아삭하고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73세 정남순 할머니는 평소에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셨어요. 생선은 가시도 많고 냄새도 나고 하시면서 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염증 수치가 높으면 면역력에 좋지 않아요. 생선도 드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셨어요. 고등어가 왜 염증 줄이는데 좋을까요? 고등어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기름이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염증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지쳐서 제대로 일을 못할 수 있거든요. 의사들이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같은 생선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정남순 할머니는 비린내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생선은 냄새가 나서 어떻게 먹어? 그런데 딸이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고등어를 구울 때 생강즙을 발라서 굽는 거예요. 생강이 비린내를 잡아줘서 훨씬 먹기 좋아져요. 두 번째는 된장에 졸이는 거예요. 된장의 감칠맛이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맛도 더 좋아져요. 고등어를 살 때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것을 고르세요.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신선한 거예요. 고등어를 손질할 때는 찬물에 헹구고 소금으로 문질러서 비린내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남순 할머니는 이렇게 요리하니까 생선도 맛있네 하시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를 드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몇 달 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고등어 외에도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번갈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들을 보시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에요.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들이죠.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첫 번째 주에는 마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늘 한쪽을 꿀에 재워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양파 볶음을 저녁 반찬으로 추가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생강차를 하루 2잔 정도 드시고요. 네 번째 주에는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고, 다섯 번째 주에는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추가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의사들 말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효과를 느끼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정도 되면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고, 2달 정도 되면 감기에 덜 걸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빼먹기 쉬운데 가족들과 함께 하면 서로 챙겨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5가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면역력 강화 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마늘, 양파, 생강을 다져서 기름에 볶고 여기에 브로콜리와 고등어를 넣어서 볶음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그릇으로 5가지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면역력 강화국을 끓이는 거예요. 멸치 육수에 양파, 브로콜리를 넣고 마늘과 생강을 갈아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고등어 살을 발라서 넣으면 완벽한 면역력 강화국이 완성돼요. 계절별로 섭취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좋아요. 봄에는 해독에 좋은 양파와 브로콜리를 더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 생강차를 차갑게 해서 드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 준비를 위해 마늘을 더 챙겨 드시고,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과 영양이 풍부한 고등어를 더 드시면 좋아요. 음식을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어떤 조리법이 더 맛있는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 면역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더 활기찬 일상 만들어 보세요.